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약회사를 컨설팅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분이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주요 그 쟁점과 그 쟁점들을 해결해 나간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수 단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고민했던 사항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뇌출혈 산재 사건의 경우 발병 전 3회차 정도의 건강검진 기록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진단이 되어져 있어서 최초 사망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는 그 측면도 상당히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인의 소속회사는 제약업체의 생산 장비와 설비에 대한 위험 분석, 그리고 설계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업체인데, 의외로 직원 수가 적어서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체크 및 저장하는 시스템이 없었으며 결국 출퇴근 시간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와 미묘한 갈등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고인과 대표 간 미묘한 갈등 상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어떻게 강조하고 부각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표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난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의 고민도 상당히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고인의 업무는 아주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업무 전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의 분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문답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건에 대한 공감대를 상당히 넓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진단서의 동맥류 파열에 대한 부분은 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공단은 뇌출혈의 기저질환 요인으로 고인의 건강상태를 지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망진단서의 뇌출혈의 원인으로 동맥류 파열을 지목하고 있어서 이 또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동맥류 파열의 경우 뇌혈관 기형으로 뇌출혈의 자연경과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뇌출혈 산재 사건에서는 아주 민감한 상병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고인의 주치의사를 상담하였고, 다행히 상담 결과 동맥류 의심 소견은 확인되나 동맥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치의사 소견을 다행히 받아내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우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집 내역을 발급받아서 자료 분석을 시작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되고 있었음을 체크하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 근로자들 모두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넉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유족 사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한 결과 다행히 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노트북의 자료를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북에 기록된 고인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파일들의 저장 기록,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끈 시간을 확인 가능한 노트북 로그 기록 자료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고인이 회사에서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 기록과 그리고 고인이 출장지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내역 자료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 관련 백데이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매칭시켜 나가면서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 동선과 행적을 서서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다양한 출퇴근 시간 분석 방법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그간의 사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총동원하였고, 결국 고인의 근로시간상의 과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고인의 직책은 당시 이사였습니다. 이사라고 하는 직책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팀원들과 구체적으로 문답한 결과 아주 다양한 면에서 고인의 업무 강도, 그리고 책임감, 난이도, 업무 환경의 어려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병 전 일주일 사이에 대표이사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동료 근로자의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컨설팅 발주처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일 안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 휴일 근무까지 해야만 했던 상황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의 긴급성을 조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발병하기 며칠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전조 증상까지 있었음이 동료 근로자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은 동료 근로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문답을 통해 솔직한 사망 직전 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표이사가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보의 상황까지 동료 근로자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재조사의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인과 대표이사와의 갈등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와 고인과의 갈등을 조사 과정에서 건드릴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진솔한 대화, 그리고 진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표이사와 고인과의 미묘한 갈등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뇌출혈 산재 사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다양한 기법과 산재 사건을 20년 넘게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국 고인의 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고인의 동료 근로자와 반복된 문답과 회사와의 관계 설정을 적대적 관계가 아닌 우호적,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공감대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고, 대화를 이끌어낸 결과 업무 내용, 그리고 업무 강도, 그리고 업무 특성, 업무 난이도, 업무 환경 등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과로사 유족 사건은 고인의 사망 전 3개월간 모든 행적을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정리해내는 힘든 과정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착수 단계에서 고민한 다양한 어려운 사항을 잘 극복해내고 최종 승인 결정을 받게 되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제약회사 컨설턴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